자, 여러분,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은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입니다. 교재 117페이지고요. 이번 시간에는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교양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책을 보시면요. 자, 삼국의 형세 변화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냈죠.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고요. 신라에서는 신흥 귀족인 김춘추가 김유신과 제휴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보시면 김춘추는 왕이 되고 싶은 진골입니다. 여러분, 원래 신라의 왕족은 성골이에요. 진골은 최고 귀족으로 원래 왕이 될 수가 없는 신분인데, 근데 여러분, 성골의 경우에는 남자애를 못 낳습니다. 뒤에 이제 씨가 끊겨요. 그래서 선덕여왕, 진덕여왕, 여왕이 어쩔 수 없이 왕을 하는 그 타이밍입니다. 김춘추는. 그래서 성골이 끊어지니까 그 다음엔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진골 가문이, 진골이 신분인데 김춘춘의 가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상황에서 김춘추는 왕이 되고 싶은 진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김유신입니다. 자, 김유신은 경주계가 아니죠, 원래. 여러분, 우리가 앞에 공부했습니다. 가야가 망한 다음에 가야 왕족이 신라의 진골이 되는데 가야계예요. 그러니까 김의 김씨입니다. 가야계.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원래 오리지널 경주계에 비해서는 뭡니까? 대접이 좋지는 않았겠죠. 자, 그래서 야심갑니다. 왕이 되고 싶은 진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야계, 요 한 개를 뛰어넘어서 뭡니까? 다른 경주 출신 진골보다 좀 더 올라가고 싶은 김유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역사는 약간 마이너한 사람들에 의해서 뭡니까? 역사가 발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뭡니까? 처음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삼국 유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근한 건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이 이제 김춘추하고 이제 일정 정도 이제 연합을 하고 싶은데, 근데 김유신이 김춘추보다 나이가 많아요. 한 3,000벌 정도 되시면 돼요. 3,000벌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유신이 김춘추한테 이제 남자들끼리 친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볼을 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말로 뭡니까? 이제 볼 차자, 축구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춘추와 김유신이 이제 볼을 차는데, 여러분 뭐 운동신경은 당연히 뭡니까? 김유신이 압도적으로 좋았겠지. 그래서 김유신이 슬라이딩 태클 해서 뭡니까? 김춘추의 바지를 찢어요. 이 김춘추의 바지가 찢어집니다. 김춘추 입장에서 난감하지. 그때 뭡니까? 김유신이 춘추공 바지가 찢었으니까 꼬매 입고 가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게 보통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김유신이 뭡니까? 진골이잖아. 김유신이 진골 귀족인데 집에 여러분 남는 바지가 하나도 없겠어요? 굳이 바지를 꼬매 입고 가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지가 손상이 되었고, 그래서 그래서 김유신, 김춘추 보고 꼬매 입고 가라 해서 방에 들어왔더니 누가 있는 거야? 김유신의 누이 동생이 있는 거죠. 김문이라고 김유신의 누이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추공에서 바지를 벗어서 주세요 한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바지만 꼬맨 건 아닌 거지. 여러분, 그래서 김춘추와 그다음 김유신의 누이 동생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뭔가 여러분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할 수 없는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래서 그 이후에 김유신의 누이가 임신을 해요. 임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사건이 빵 터졌는데 남자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김유신의 누이가 임신을 했는데 김춘추는 모른 척 하는 것이 모르쇠입니다. 그래서 유신이 춘추공 할 때 김춘추가 하면서 피해 다니고 그랬나 봐요. 이 상황에서 김유신의 입장은 미치는 거지, 여러분. 누이랑 춘추랑 방에 들어가서 뭔가 역사를 이뤘는데, 근데 배가 불러가지고 나오는데 김춘추가 모른 척하니까 뭐 하는 거야?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왕이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이 경주의 남쪽에 경주 남산이 있어요. 경주 남산 쪽에 순시를 나갔는데 그때가 타이밍이다. 그래서 여왕이 위에 올라가서 경주 시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김유신이
김유신이 뭡니까? 누이를 뭡니까? 누이를 장작에 묶은다 뭡니까? 화형을 시도해요. 김유신이 뭡니까? 누이를 묶은다 뭡니까? 화형을 시도할 때 뭡니까? 얘 불을 붙였는데 확 타버리면 안 되지. 뭡니까? 불이 천천히 타서 연기가 모락모락하게 이렇게 한다 뭡니까?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김유신이 선덕 여왕이 남산을 순시할 때 불을 붙입니다. 연기가 막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여러분 고대니까 고대 경주는 당연히 뭡니까? 대부분이 목조 건물이지. 여왕이 뭡니까? 이게 막 보인다 뭡니까?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니까 깜짝 놀란 거지. 이 무슨 일이야?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목조 건물이 있는 경주에서 불이 날 경우에는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왕이 놀래서 뭡니까?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뭡니까? 거기서 신하명이 우 갔더니 누구네 집이야? 김유신의 집이잖아. 어우, 유신공 무슨 일이요? 할 때 김유신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나의 누이가 부정하게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막 불러가지고 막 지금 너무 부정해서 지금 태워 죽이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김유신이 뭡니까? 정말 도박을 하는 거죠, 도박을. 김유신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요 얘기를 쪼로로록 돌아가서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데 뭡니까? 뭐 선덕 여왕이 지혜로운 여왕이니까 이 눈치를 태지. 그래서 이래서 볼 때 뭡니까? 그래서 이 김유신공의 누이랑 뭐 이렇게 뭐 누구요? 이렇게 얘기했답니까? 김춘추가 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선덕여왕 정도 되는 여왕이었으면 알았겠지. 그 얘기를 막 주고받거니 할 때 표정이 안 좋은 게 아마 김춘추였겠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여왕이 명을 내려서 유신공의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세요. 해서 뭡니까? 왕명이지?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김유신과 그다음 김춘추가 뭐 은상의 듀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유신은 군사죠, 군사. 그다음에 김춘추는 뭡니까? 정치와 외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뭡니까? 최고의 원투펀치가 만들어집니다. 한상의 듀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집권 체제를 강화했다. 이게 이야기가 좀 긴데 보통 교과서는 뭡니까? 딱 두 줄 나와 있지. 자, 이어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대항하면서 삼국 간의 항쟁을 주도해갑니다. 그 다음에 나당연합군입니다. 자, 신라는 고구려의 반격을 우려합니다. 백제가 침략해오는 걸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백제의 경우입니다. 백제의 경우는 뭐 국가의 힘이 좀 생기면 모조리 뭡니까? 신라에 계속 쳐들어가는 거예요. 신라와의 전쟁에 몰빵하는 거지. 그때 뭡니까? 대야성. 이 대야성이 경남 합천 쪽입니다. 요 충제요. 40여 성을 빼앗깁니다. 이 대야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대야성주 김품석이 있는데요. 김춘추의 딸의 남편 김춘추의 딸이 고타소랑인데 그래서 김품석 부인이에요. 이때 뭡니까? 이때 대야성이 함락되면서 뭐 하는 거야? 그 김춘추의 딸이 죽어요. 그래서 뭡니까? 김춘추가 뭡니까? 눈에 이제 신음불이 나는 거지.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김춘추의 개인적인 이걸 떠나서 뭡니까? 대야성을 비롯한 뭡니까? 40여 성을 빼앗기는 등 어떤 거야? 그 당시에 선덕 여왕 때인데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제의 경우 뭡니까? 여왕이니까 더 무시하고 쳐들어가는 거지. 국가적으로 뭡니까? 좀 위기예요. 위기입니다. 이게 신라는 뭡니까? 고구려와 군사적 연합을 꾀합니다. 누가 가요? 김춘추가 가요. 김춘추가 뭡니까? 사신으로 고구려에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대놓고 이제 백제랑 좀 싸우려고 하는데 니네가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갔는데 뭡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지. 고구려에서 뭘 요구해요? 김춘추에게 니네가 진흥왕 때 먹었던 땅 다 내놔 이런 거예요. 신라가 차지한 뭡니까? 고구려의 옛 영토를 모두 토해내라 라고 할 때 뭡니까? 근데 김춘추가 그 말을 들어줄 수가 없지. 그래서 김춘추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렵겠는데요 했더니 뭡니까? 그때 김춘추가 연금돼요. 그래 하면서 뭡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사신을 돌려보낸 게 아니고 김춘추가 붙잡혀서 뭡니까? 김춘추는 뭡니까? 타들어가는 거지. 자기가 힘을 키워서 어쨌든 간에 뭡니까? 뭐 백제에 복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상황에서 뭡니까? 그 유명한 뭐야? 삼국사기의 기록이야 뭐야? 토끼의 간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토끼의 간 얘기를 뭡니까? 듣고 김춘추가 뭐 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지. 아, 내가 돌아가면 돌려드릴게요 해서 거짓말한 다음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고구려와 손을 잡으려다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갔다가 안 된 거지. 그 다음에 당나라 군사동맹을 체결합니다. 자, 연합 목적. 신라는 당과 연합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한반도를 통일하려 합니다. 자, 다음에 고구려 침략이 실패한 당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얘기했죠. 당나라가
뭐 그 전에 수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정면으로 옵니다. 정면으로 고구려를 때려서 못 이기는 거지. 당나라가 전략을 바뀐 게 뭐예요? 자, 아래쪽 백제를 때린다 뭡니까? 백제가 망하면 위아래로 고구려를 치는 거예요. 자, 그 파트너로 신라와 손을 잡은 거지. 자, 그래서 한반도를 야욕하려는, 장악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나당연합군 결성입니다. 자, 그래서 자,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입니다. 내부적으로 정치 질서의 분란과 지배층의 향락으로 국가적 일체감을 상실했고요. 그래서 뭡니까? 백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백제 마지막 왕이 의자왕입니다. 의자왕의 뭐 실정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정치를 잘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김유신이 이끈 뭡니까? 신라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 전투입니다. 신라군 5만입니다. 5만. 김유신이 지휘관이고요. 자, 나옵니까? 백제군이 5천입니다. 5천.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계백이죠. 자, 그래서 황산벌입니다. 지금의 논산훈련소 아시죠, 여러분? 논산 쪽에서 뭡니까? 계백이 이끈 백제의 결사됩니다. 싸워요. 싸우는데 뭐 여러분 아시겠죠, 뭡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대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백은 지배층이고요. 지배층의 부녀자는 뭡니까? 패전 시에 노예가 되죠.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백입니다. 계백은 뛰어난 사람이었겠죠, 여러분. 계백 장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본인이 나갈 때 뭡니까? 전쟁에 질 거라는 걸 알죠, 여러분. 요 정도 되면 계백이 뭡니까? 전쟁터 나갈 때 자기는 어쨌든 간에 뭡니까? 어쨌든 간에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나가는 거야. 그럼 왜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나가느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장군이 죽을 장소를 찾는 거지. 나라도 망했고, 난 나라를 못 지켰고. 이 상황에서 계백이 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뭡니까? 자기 처자식을 뭡니까? 죽이고 나가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계백이 비정한 사람이긴 한데, 어떤 거야? 어차피 자기는 나가면 죽어. 죽으러 가는 거야. 이 나라는 망했어. 근데 나중에 신라 애들이 우르르 와서 뭐야? 자기의 처자식을 뭡니까? 무슨 부녀자를 뭡니까? 이게 유곽에 팔아넘기거나 무슨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대하는 것. 이건 뭡니까? 이건 참을 수가 없는 일이지. 물어보죠. 그래서 너는 백제의 혼으로 죽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쟁에선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자식을 죽이고 나온 거지. 계백은 죽을 장소를 찾아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백제군 5천 명의 경우도 비슷한 마인드였을 거예요.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거야? 내가 죽기 전에 뭡니까? 어차피 내가 사랑한 나라는 망하는데 죽기 전에 뭐야? 신라놈들 몇 명 데리고 같이 갈게.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에 백제인의 기상을 보여주겠어! 하고 나온 거지. 나와서 뭡니까?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라군 5만 명. 야,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기면 많은 전리품을 확보한 다음에 우린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어 하고 나온 애들이고, 백제군 5천 명은 어떤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신라놈들 한두 명 더 데리고 갈게 하고 나온 애들이지. 붙으니까 뭡니까? 사기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정말 뭡니까?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거죠. 신라군 5만이 뭡니까? 백제군 5천을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황산번 전투에서 뭡니까? 이 상황에서 김유신이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자, 5만 명, 10배 병력으로 뭡니까? 10배 병력으로 5천 명을 못 이기는 거야. 이 상황에서 이 전투를 뒤엎을 방법은 뭐밖에 없어. 신라군도 뭡니까? 신라군도 백제군처럼 악귀가 되는 방식이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뭡니까? 화랑이죠. 화랑입니다. 그래서 황산벌에서 자, 화랑입니다. 화랑이면 여러분 신분이 진골이에요. 진골이고요. 김풍일의 아들, 그러니까 김유신의 오른팔의 아들이니까 뭡니까? 한 별 3개. 별 3개 정도의 아들, 그 다음 뭡니까? 신분은 진골 귀족입니다. 그래서 화랑이 뭡니까? 누가? 관창이죠, 관창. 관창 말고도 한 명 더 있어요. 반굴이라고 있는데, 관창이 유명하니까 관창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관창이 뭡니까? 나가서 계백의 목을 따와라. 무슨 영화나 드라마 이게 뭡니까? 관창이 혼자 말 타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거고, 아마 관창을 가지고 뭡니까? 무슨 일종 정도 뭡니까? 무슨 부대처럼 침투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식의 여러분 역사학자 연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관창이 싸우다가 포로가 됩니다. 계백이 투구를 먹겨라 했더니 백기니까 뭡니까? 애야, 애. 여러분 지금 나이로 따지면 한 고등학생 정도 되겠지. 예, 애예요. 그러니까 김유신이 보낸 거죠.
김유신이 보낸 이 관창을 뭡니까? 개백이 포로로 잡았는데, 개백이, 와, 쟤는 어리다. 돌려보내라 해서 돌려보내죠. 돌려보내는데 뭡니까? 돌아왔더니 뭡니까? 너 왜 살아 돌아왔니? 이렇게 된 거죠. 관창이 또 출진한 다음에 또 싸우다가 또 포로로 잡혔을 때 뭡니까? 포로로 잡혔을 때 뭡니까? 여러분, 개백이 바보가 아니죠. 개백이 바보가 아닙니다. 관창을 잡은 다음에, 또 왔어. 어쩔 수 없다. 목을 베라 해서 관창이 목을 베요. 목을 베는데, 여러분, 목을 안 베고 여러분, 뒤에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뭡니까? 목을 벤 다음에 안 매장할 수 있는데 뭡니까? 여러분, 기록이 하면 어떤 거야? 굳이 관창에 목을 벤다 뭡니까? 말에 그 머리를 묶어서 돌려보내요. 말에 뭡니까?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려서 뭡니까? 이제 오니까 뭡니까? 신라군 5만 명이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뒤따지면 뭐 하는 거야? 별 3개짜리의 아들이 앞장서 싸우다 보니까 전사한 거죠.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주 한 거예요. 지배층이 군대 가라 했더니 나 군대 빠질래 해서 빠지거나 안전한 데 가 있거나 이게 아니고 지배층의 자식이 전사를 한 거죠. 이때 뭡니까? 신라군 5만 명이 부끄럽다. 저렇게 어린 그것도 그 진골 귀족이지. 그렇게 죽었는데 해서 신라군 5만이 악귀로 변합니다. 그래서 싸워서 5천 결사대를 격파합니다. 드디어. 그래서 개백이 전사하죠. 자, 그래서 격파한 다음에 사비성으로 진출했습니다. 근데 원래 뭡니까? 원래 김유신의 군대가 뭡니까? 원래 당나라 군대랑 합류하기로 한 날짜보다 늦어요. 나중에 이 날짜, 원래 김유신의 부대가 뭡니까? 이제 당나라 군대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뭐 물자 있죠, 물자. 시중이랄까, 식량이랄까 이런 것들을 원래 이제 보급해 주기로 원래 약속이 돼 있는데 날짜 한 이틀 정도 늦어요. 개백이 뭐 죽기 전에 뭡니까? 김유신한테 한 방 먹인 건 맞지? 나중에 여러분 이 날짜가 한 이틀 정도 늦어서 김유신이 나중에 엄청 고생을 해요. 그 다음에 당나라 군대가 금강하구로 침입했다 해서 백제는 결국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망합니다. 660년에 뭡니까? 660년에 백제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통 고대에서 조선시대까지 뭡니까? 세기 위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제 삼국통일에서 뭐야? 660년 백제 멸망은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기 쉬워요. 660입니다. 660입니다. 자, 다음에 백제 부운동. 백제가 망한다 뭡니까? 백제 잔존 세력이 백제 부흥 운동을 합니다. 자, 보시면 백제 멸망 이후 각 지방의 저항 세력들은 백제 부운동을 일으켰고요. 복신과 도침, 흑치상지, 지수신입니다. 자, 왕자풍입니다. 성이 여러분 백제의 왕족 성씨가 부여씨니까 부여풍이에요. 자, 주류선 임존성 거점으로 군사를 일으켰는데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른대요. 그래서 200의 성을 회복하고 사비성과 웅진성의 당군을 공격 4년간 꽤 길게 저항한 거지. 그래서 흑치상지가 당에 투항합니다. 나중에 흑치상지가 당에 투항해서 당나라 장군이 돼요. 지배층의 내분으로 나당연합군에 진압됩니다. 지수씨는 고구려로 망명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복신도침, 흑치상지, 지수신 등이 백제 부운동이다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백제 부운동과 고구려 부운동을 바꿔낼 때 그걸 골라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웨이 지원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웨이 수군이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엔 일본이 정말 많은 병력을 보낸 거예요. 자, 백강 입까지 왔으나 뭡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대패해서 쫓겨갑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입니다. 자,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는 그 다음에 당과 연합해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보시면 전쟁 피해. 고구려는 거듭된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수나라부터 계속 전전해왔지. 이겼지만 뭡니까? 손실을 입죠. 자, 우리가 뭐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식의 뭐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하면 상대방의 러쉬를 막아내더라도 우리 쪽도 피해를 입죠. 국력의 소모가 심했고요. 요동지방의 국경 방어선이 점차 무너집니다. 갈가가 먹히는 것처럼 뭡니까? 훼손되어 가는 거죠. 민심이탈, 정치적 불안정으로 민심이 떠나고 있었는데 어떤 거야? 지배층 내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에 후계자의 지위를 놓고 뭡니까?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분열해요. 지배층의 권력 쟁탈전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 뭡니까? 이 장남이에요. 연남생이 후계자가 되었으나 그래서 두 동생 연남건 연남산 두 동생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연개소문의 첫째 아들이 당나라 항복을 해요. 연개소문 동생의 연정토인 신라에 투항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그래서 연개소문 장남이 당나라 장수와 함께 뭡니까? 직접 와요. 그럼 여러분 고구려의 요충지랄까 약점이랄까 뭐 이런 걸 다 아는 거지. 이길 수가 없어요. 평양성 공격해서 뭡니까? 망한 거죠. 망한 겁니다.
자, 여러분 독재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독재자가 유능할 경우입니까? 연개소문처럼 유능할 경우에는 어때요? 괜찮을 수 있는데 여러분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권력은 집중돼 있고 그 다음에 독재자가 이렇게 무능하거나 분열할 경우입니까? 그냥 망하는 거야.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 근대 이후에 민주주의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떤 거야? 유능한 사람이 독재를 하는 것보다 뭡니까? 무능한 자가 독재를 할 때 망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고구려 같은 강대국이 뭡니까? 지배층의 분열도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멸망입니다. 백제를 멸망시킨 나당연합군은 고구려 국력이 약화되자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결국 동북아 샤페자로 군림했던 뭡니까? 그 강력한 고구려도 내부 분열로 뭡니까? 나당연합군 공격으로 망합니다. 668년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그 다음에 668년에 고구려 멸망입니다. 여러분 딱 8을 더하면 돼요. 딱 8을 더하면 됩니다. 8을 더하면 됩니다. 8을. 그 다음에 고구려 부운동이다. 자,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자, 중심 대력 보장왕의 서자 안승, 고안승이지. 성이 고씨니까 건모잠 고현무입니다. 그래서 건모잠 고현무 이렇게 나올 때 뭡니까? 백제로 바꿔낼 때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백제 부운동의 내용이냐 고구려 부운동의 내용이냐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고구려의 유민을 모아서 한성, 황해도 지방에 한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서울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이 아니고요. 황해도 지방의 한성이고요. 오골성을 근거지로 부흥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경과입니다. 부흥운동군은 한때 평양성을 탈환하기도 해요. 후에는 당을 견제하고자 한 신라의 도움을 받아요. 기세를 떨치기도 했다. 해서 보니까 고구려 부흥운동의 경우 어떤 거야? 보시면 신라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요.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야? 여기서.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망명하는 등 지배층의 내분이다.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고구려 부운동을 하는데 어거다 부운동 내부에서 뭐야? 친신라파예요. 이게 고안승입니다. 고구려 부운동 당시에 왕이지. 그 다음에 반신라파가 건모잠입니다. 그래서 친신라파와 반신라파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반신라파 건모잠을 뭡니까? 제거한 다음에 고안승이 뭡니까? 고안승이 신라에 투항합니다. 자, 안승은 신라에 들어가서 김치성을 하사받고 귀족이 돼요. 여러분 신라의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고안승이 뭡니까? 여러분 고구려 부운동할 때 뭡니까? 고구려 부운동 보시면 아시지만 고구려 부운동할 때 왕이지 왕. 안승이 여러분 고구려 부운동할 때 왕입니다. 고구려 부운동할 때 이제 왕이야 왕. 왕인데 왕이 신라에 투항합니다. 그럼 신라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안 싸우고 옵니까? 고구려 부운동 세력을 그냥 먹은 거지. 그래서 안승을 따르는 무리들을 좀 더 우대를 해요. 안승은 부운동 과정에서 신라에서 보덕왕이 봉해집니다. 문무왕의 누이를 아내로 받아요. 안승을 따르는 무리들은 보덕계라고 해서 뭐야? 일반적인 고구려인들보다 좀 더 대우를 받습니다. 자, 요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쁜 애들. 그래서 얘네가 보덕계입니다. 보덕계다. 그 다음 고구려의 기승입니다. 그래서 7세기 말에 고구려 유민들에 의해서 발해가 건국되면서 고구려 전통은 계승됐다. 해서 이건 뭡니까? 고구려 쪽 이야기는 이제 발해로 이어지는데요. 자, 여러분 주목할 만한 거 봅시다. 그래서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그 다음에 676년에 삼국통일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8씩 더 하시면 돼요. 따로 뭡니까? 보시면 백제 멸망했고요. 고구려 멸망이고요. 자, 그다음 뭐 하는 거야?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그럼 삼국통일된 게 아니다. 그건 뭐예요? 당나라가 뭡니까? 우리를 다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뭡니까? 뭐해? 나당전쟁합니다. 고구려 멸망이 뭡니까? 고구려 멸망이 왜 나당전쟁. 나당연합군이 깨지고요.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해요. 그래서 당나라를 축출한 뭡니까? 676년이 삼국통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백제 멸망. 백제 멸망까지는 누구? 무열왕입니다. 무열왕이고요. 고구려 멸망. 그다음에 삼국통일은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요거 여러분 헷갈리니까 여러분 꼭 잘 보세요. 삼국통일을 뭡니까? 김춘추 무열왕에 따라 틀려요. 요 부분 뭡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요 부분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 나당전쟁과 신라의 삼국통일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